자, 그러면 우리 LTE에서 5G 접속하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 핸드오버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핸드오버 이벤트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LTE 핸드오버 이벤트인데 요게 NR도 똑같아요. NR도 뭐 어차피 내용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NR도 요것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벤트 A1이라는 거는 서빙 셀, 내 셀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를 알려주는 거고 A2는 서빙 셀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A3라는 거는 네이버, 내가 아니라 상대편에게 나보다 큰 경우, 나보다 커지는 경우 A4라는 거는 네이버에 대한 게 어떤 특정 값보다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A5는 서빙은 낮아지고 네이버는 커지고 이런 값이고요. A6는 요거는 CA 할 때 쓰는 건데 세컨드리 서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CA 할 때 세컨드리 셀, S셀이 어느 값 이상보다 커지는 거.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자기 망에서 LTE든 NR이든 자기 망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핸드오프 이벤트고요. 여기 보면 B1, B2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타망. 우리가 인터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라시라 그래서 레이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다른 망과의 연동을 할 때 쓰는 게 이벤트 B1, B2예요. B1은 네이버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 B2는 서빙 임계값보다 작고 네이버는 임계값보다 커지는 경우. 이런 거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B2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A2는 보통 뭐다? 내 주파수보다 다른 데 신호가 좋아지거나 내 주파수 신호가 약해지거나 했을 때 보통 A2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A3는 내 셀과 옆 셀 간의 신호가 옆 셀이 더 좋아졌다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3 핸드오프이 때 A3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A4는 네이버 값이 나보다 어느 정도 커졌다. 일정 값 이상 커졌다라고 알려주는 거여서 A3를 안 쓰고 A4를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임계값보다 커지는 경우니까 내 거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 이상 무조건 커지면 얘를 잡는 거라 이건 특정한 기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핸드오프 할 때는 옆셀과 핸드오프 할 때 A3하고 A5 둘 중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A5 같은 경우는 나는 임계값보다 작아지고 옆에는 커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인터랏 네이버 셀 임계값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는 일정 값 이상 커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NR용이 있고 그 다음에 LTE는 유트라용 그러니까 3G 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LTE에서 B1 이벤트 NR용이 있을 수 있고 유트라용으로 3G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B2 같은 경우는 나는 줄고 상대편은 늘고 그래서 B1을 안 쓰고 B2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5G는 무조건 빨리 붙기를 원하니까 B1을 쓴 거고요. 근데 SA를 갈 때 LTE에서 SA로 넘어가고 싶다거나 할 때는 LTE 신호가 안 좋고 5G가 더 좋다 해서 SA로 넘어가거나 뭐 이럴 때는 B2를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핸드오버 이벤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5G 호처리는 근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 정보를 좀 보게 될게요. 자, 리컨피그 메시지예요. 처음에 받은 리컨피그 나스 할 때 받은 메시지인데 여기서 보면 메저 오브젝트 아이디가 1번이래요. 1번. 에모가 1번이래요. 그쵸?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는 2850이래요. 2850. 2850이 밴드가 뭔가요? 밴드 몇인가요? 네, 그리고 얘는
네, 뭐 2850이고 얘는 밴드위스 100이니까 이건 100RB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밴드 7.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포트 컴피그가 1번이래요, 얘는. 리포트 컴피그 1번. 그리고 이유트라를 원하는 거고, 얘는 이벤트 3에 대한 A3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A3인 거고, A3 옵셋은 4거든요. 4면 이게 옵셋은 나누기 2거든요. 그래서 2dB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리포트 컴피그 2번은 A2래요. A2는 어느 값 일정 이하라고 했죠. 그래서 A2는 요건데, A2에 대한 스레솔드가 34래요. 34라는 의미는 34-140이거든요. 그럼 몇이죠? 34-140이니까 A2 값이 그러면 106 dBm이거든요. 그래서 LTE가 A2 값이 마이너스 106 dBm. 그러니까 내 셀이 마이너스 106 dBm 이하가 되면 A2 이벤트를 올려줘. A2를 요청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메저먼트 오브젝트 아이디가 메저먼트 아이디 1번이 메저먼트 오브젝트 1번이랑 리컴피그 1번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저먼트 아이디 1번이라는 애는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얘하고 참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 7에 A3인 값이다. 요 의미예요. 밴드 7에 A3인 거다. 메저먼트 아이디 2번이라는 거는 메저먼트 오브젝트 1과 리포트 컴피그 2번이래요. 그러니까 밴드 7에 A2 이벤트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죠? 네. 얘는 밴드 7에 A3 정보인 거고 얘는 밴드 7에 A2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정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볼게요. 여기 또 리컨피그가 여기 있는데 여기 리컨피그 정보를 보면 얘는 네. 요 리컨피그 정보를 보면 여기서는 메저먼트 오브젝트가 13이래요. 엄청 많이 쓰네요. 네, 13. 13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오브젝트 NR15 그러니까 NR에 대한 정보래요. 그래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6405886 이게 SSB에 대한 위치인 거죠. 요거인 거고 그리고 여기 컴피그 1번이라는 거는 A3래요. 그래서 A3로 이거는 4. 그러니까 얘도 EDB. 나보다 타겟이 EDB 높으면 올려라. 뭐 요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쭉 내려가 보면 리포트 컴피그 2번이 있죠. 요거는 이벤트 A2래요. A2여서 얘는 34래요. 그래서 아까 나온 정보가 하나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6dBm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포트 컴피그 3번은 얘는 NR 건데 인터라트의 NR 거에서 B1 이벤트래요. B1인데 NR에 대한 B1 이벤트래요. 그래서 얘는 5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NR은 51 마이너스 156이거든요. LT는 140을 뺐잖아요. 그래서 NR은 156이에요. 그래서 얘는 51 마이너스 156은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5dBm 이하에서는 그 NR이 105dBm 이상이 되면 B1을 올려라.
105 이상이면 B1을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볼게요. measurement object ID 1번은 1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죠. measurement object ID 1번은 여기는 아까 내려줬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1번은 뭐였냐면 얘는 밴드 7의 A3가 요거였고요. measurement object ID 2번은 밴드 7의 A2였어요. 그리고 measurement object measure ID 3번이 있는데 3번은 measurement object ID 13번에 3번이래요. 그러니까 13번 이거죠. 13번이니까 얘는 NR 주파수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이래요. 그러니까 리포트 컴피그 ID 3번이니까 요거에 대한 값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measurement ID 3이라는 거는 NR의 B1 메시지가 그 마이너스 105 dBm보다 크면 얘는 올려라, 이벤트를 올려라, 요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정보가 리컨피그 정보가 이렇게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가 된 거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5G 신호가 있게 되면 리컨피그를 정보를 지금 내려준 거고 이 상태에서 5G 신호가 있게 되면 단말에서는 B1 이벤트에 대해서 MR, 메저먼트 리포트를 이렇게 올려주게 돼요. 그러면 메저먼트 리포트를 LTE한테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럼 LTE는 그걸 보고서 그 5G하고 X2 인터페이스가 연동이 되어 있으면 얘는 5G에 대해서 에디션 리퀘스트를 요청을 CU하게 하게 돼요. 그럼 CU는 UI 컨텍스트 셋업 리퀘스트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주게 돼서 얘가 5G가 이제 연동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acknowledge를 알려주게 되면 얘한테 이제 5G 정보가 다 너는 사용이 가능해. 5G 붙여도 좋아 라고 리컨피그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5G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알려주게 돼요. 그럼 컴플릿을 하게 되고 그게 가게 되면 이제 5G에 대한 레치 과정을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패스 업데이트 프로시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서까지는 그 LTE P-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게 된 거고 패스 스위치가 돼서 MCG 베어러랑 연동을 하게 된 거고 여기로 연동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패스 스위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 S게이트웨이, P게이트웨이가 5G용 코어와 연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포워드라 그래서 데이터 포워딩이 이루어지고 얘가 이렇게 5G 쪽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G랑 LTE랑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계속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이 되거나 그래서 데이터 스톨 현상이 나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 작업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런 핸드업들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 DM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NR에 대한 B1을 받으라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메저먼트 리포트. 근데 메저먼트 리포트가 보니까 메저 아이디가 여기 3번이래요. 메저 아이디가 3번. 그러니까 아까 3번이 뭐였죠? 3번이 NR-B1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그래서 메저먼트 리포트 올린 것 중에 3번. 그러니까 NR에 대한 정보를 얘가 품질을 단말이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기축한테. 그래서 NR 정보가 PCI 416이라는 애는 뭐 마이너스 94고 이거다. 얘가 105dB 이상이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 427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98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15라는 애는 99다. 3개나 있네요, 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그 아까 쭉 상위 과정에서 다 거치게 되면 리컨피그 메시지에
여기서 보면 measurement object를 삭제를 해요. 3번이랑 요 report configuration을 3번을 삭제를 하거든요. 요게 그 5G B1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미 5G가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B1을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1이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정보가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5G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5G의 DRB 그 EPS 베어러 6번이고, 그 다음에 DRB ID 2번에 해당되는 이걸로 해가지고, 그 얘에 대해서 그 베어러를 열어주게 되는 거고, 그 여기서 more than one RLC라 그래서 RLC가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 이상이라 그래서 두 개 이상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 프라이머리 패스를 셀 그룹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플릿 베어러를 사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RLC에 대한 정보도 아까 지금 제가 아까 18비트짜리를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NR, PDCP, NR, RLC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더 내려가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5G도 이렇게 매저먼트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저먼트 아이디 1, 2, 3이 있는데 1번은 매저먼트 오브젝트 아이디 1, 1, 2번은 1, 2, 3은 1, 3이래요. 그러니까 매저먼트 그 오브젝트 1번은 SSB 프리퀀시가 640586. 그러니까 얘는 NR 거에 대한 정보인 거고, NR 건데 1번은 A2 이벤트래요. 그러니까 5G가 41dB. 41dB면 얼마죠? 110인가요? 41 마이너스 156을 하면 41 마이너스 156을 하게 되면 115네요. 그러니까 115 이하면 5G를 릴리즈해 라는 A2 이벤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저먼트 아이디 2번에 대한 거는 A3니까 3dB, 6이니까 3dB, 3dB 이상이면 NR을 체인지해, NR을 다른 셀로 바꿔라는 이벤트를 올려줘 라는 정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A2 스레솔드가 16이래요. 그러니까 A2인데 얘는 값이 16이래요. 16 마이너스 156은 마이너스 140. 그러니까 요거 이하면 뭘 해줘 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쵸? A2 이벤트를 올려 해서 얘는 뭘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2로 해서 5G를 떨궈 버려 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정보는 뭐 그거겠죠. 프라이머리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퍼포즈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G도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리컨피그를 받게 되는 거고, 리컨피그 컴플릿을 받으면 그 5G에 대한 MIB 정보를 SSB에서 읽게 되고, 얘는 NSA 단말이기 때문에 SIB 1번, 2번에 대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단말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레치 과정이 있는데 레치를 그 DM에서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G에 대한 레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컨피그를 거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그 기본적인 이니셜 콜플로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G 접속하는 것보다 이니셜 콜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 SA 콜플로우 그 28기가 콜플로우는 어차피 똑같고요. SA는 콜플로우가 조금 다른데 거의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LTE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는 되게 좀 중요한데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호가 다 붙었어요. 호가 붙었는데 무선 품질 상태가 안 좋아요. 무선 품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베어러가 끊겼어요. RRC 베어러. 그러니까 무선 자원이 끊겼을 때는 LTE 같은 경우는 RLF라는 거를
올려주게 되거든요. RLF는 radio, link, failure라 그래서 RLF라는 걸 통해서 그 무선 자원이 지금 신호가 안 좋아요, 끊겼어요라고 단말이 유이가 그 이노드 B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정보인 거고, 요게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접속을 하기 위해서 RRE라는 과정이 거치게 되거든요. RRC, re-establishment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이 있었는데 5G에서는 우리가 쓰는 게 SCG 베어러잖아요. 요거는 MCG 베어러인 거고, 근데 SCG 베어러에 대해서 이런 RLF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SCG failure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SCG failure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얘가 단말이 그 SCG failure가 났을 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그 릴리즈 16의 정보로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T310 expiry, random access problem, RLC maximum retransmission, 그다음에 sync reconfiguration failure SCG, 그다음에 SCG reconfiguration failure, SRB3 integrity failure, 그다음에 뭐 othe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항목들 중에 한 가지로 SE failure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선 자원이 끊기게 되면 SE failure를 단말이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도 얘가 품질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면 그 신호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끊고 리컨피그를 다시 싱크를 맞춰라 라고 해서 끊는 그 방식이 있기도 한데, 요건 단말에서 느낄 때 그 얘가 무선 자원이 끊겼다고 해서 올려주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T310 expire는 T310이 만료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PDCCH 모니터링을 하다가 PDCCH의 BLER이 10% 이상이 되면 BLER이 10% 이상에 도달하면 아웃 오브 싱크로 판단을 해서 얘는 N310 횟수만큼 도달한 이후에 T310 타이머가 만료가 되면 얘를 올려주게 돼요. 요거는 규격에 다 있는 거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T310은 그 PDCCH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싱커 리컨피그레이션 페일리어는 이거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DU하고 RU 간에 서로 간에 싱크가 안 맞거나 막 이러면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싱크가 안 맞다고 판단될 때, 서로 호가 안 된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거고, 랜덤 액세스 프로블럼은 레치 하다가 실패가 난 경우에, 레치 과정에서 실패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치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요것도 한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는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레치 과정에서 이렇게 실패가 나는 거다. 그리고 RLC 맥스 리트랜스미션은 RLC에서 ARQ라는 걸 수행하게 되거든요. 재전송을 오토 리트랜스미션 뭐 이렇게 하는데, 걔가 32회 도달을 하게 되면 30에 도달을 하게 되면 RLC 맥스 리트랜스미션을 올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하는 도중에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SRB3라 그래서 아까 LTE에서는 SRB0, 1, 2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NR이 생기면서 SRB3이 생겼어요. SRB3은 NR에 대한 정보를 LTE로 기본적으로 리컨피그를 내려주는데, NR에 대한 온리 정보만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요거를 SRB 3번으로 내려줄 수 있는, 시그널링을 내려줄 수 있는 그 베어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 기지국, 삼성 단말에서는 이게 제공을 해요. 삼성 단말이 아니라 삼성 칩셋에서는 제공이 돼서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삼성 칩셋이 S1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RB3이 제공이 되는데 S20이나 이런 거는 제공이 안 되죠. 그래서 MRDC 뭐 이런 걸로 시그널링을 제공을 하게 돼요. 얘는 SRB3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고, 리컨피그레이션 페일리어는 리컨피그레이션 정보 중에 오류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자주 발생을 안 하고요. 주로 발생하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어느 과정에서 실패가 난 SC 페일리어구나. 그래서 얘는
배치가 부족하다, 얘가 커버리지가 부족한 거구나. 얘는 데이터 커버리지가 부족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SA 콜플로우는 여기 있는데 요거는 뭐 원하시면 나중에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 SA 저거는 리컨피그 메시지도 같이 보여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